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우일신하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연일 강추위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또한 전라도 지방을 비롯해 서해안 지방에 많은 폭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눈피해를 입으셨죠. 방송 시작에 앞서 먼저 힘내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저희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 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내용 준비했고요. 저희 옆에는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줄 남영식 소장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화요일 이 시간 재테크 1번지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2014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 중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셨으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는 많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전화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중 궁금하신 내역도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재테크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사에서 연금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이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오늘 재테크 핫 이슈 시간에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손쉽게 남영식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남영식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어디서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판매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이 고객들이 납부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지만 당장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부터 어떠한 내용인지 저 또한 궁금한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금을 어디서 가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판매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의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는 상품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판매처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사인데요. 보험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연금 저축을 판매를 하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연금 저축, 연금 펀드, 변액보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회사 간의 장벽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연금 펀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펀드를 구입하실 수 있고요. 보험사에 각각의 연금 상품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처가 각각 다르지만 판매 대행을 하는 것일 뿐 운영 주체는 말씀드린 대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한 가지 덧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이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간단하게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은 은행의 연금 신탁과 그다음에 보험사의 연금 저축보험, 또한 증권사의 연금 펀드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10년간의 그 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연금 펀드가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별로 좀 맞는 금융 상품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연금 상품 동일하게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또한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년부터 최장 30년까지 확정해서 받을 수 있는 확정형 연금 상품이 있고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형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 활동이 끝난 이후에 오랫동안 사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연금을 가입한다고 보면 소비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소영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좀 어려운 내역들을 조금 더 쉽고 그다음에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란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런 걸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 수령 기간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방식을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형 방식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그 기간 동안에 불이된 이유를 합친 종잣돈을 소비자가 기간을 선택을 해서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돈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5년 동안 수령을 한다고 하면 매년 2천만 원씩 수령을 하면서 5년이 되면 끝이 날 테고요. 30년 동안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매년 330만 원을 수령을 하면서 30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종잣돈을 기간별로 나누어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확정형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금에 따라 기간을 선택해서 선택된 기간에 맞게 연금을 받는다라고 그럼 정리를 하면 손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종신연금형 그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종신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나누어 받는 확정형 방식이 아니라 평균 수명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1억 원의 연금을 수령받을 재원이 모여져 있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의 평균 수명이 80세였다면 일단 20년 동안 연금을 매년 500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 기간인 80세까지 2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되고 20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신형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적용을 받게 되는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균 수명을 적용하는 방식을 종신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매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방금 평균 수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경험 생명표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청자분 입장에서 그 경험 생명표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평균 수명을 우리가 흔히 경험생명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말은 보험 가입자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사망 확률과 생존 확률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통 그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매 3년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내년 2015년이 제8차 경험생명표를 발표하는 때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경험생명표가 조정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경험생명표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듯한데요. 그 소장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세 번째로 소비자들이 납입한 자금을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채권 금리, 다시 말씀드려서 은행의 이자 방식으로 고객이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펀드 형태, 주식 방식으로 고객이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보니 당장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연 3%로 봤을 때 현재 가치 1억 원의 돈은 20년 후에는 5,5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 1억 원의 가치가 20년 후에 물가 상승률 3%로 반영이 된다면 55%의 가치밖에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덧 마지막 내용인데요. 선생님, 마지막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금을 가입하면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혜택이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장기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과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총액 납입한 금액 중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현재 13.2%를 적용받고 있어서 최대 52만 8천 원을 연말정산시에 수령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은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현재의 이자 소득세인 15.4%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주 공격수와 보조 공격수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종신연금형 형태를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 여력이 있다고 하면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듯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축구에는 공격수와 보조 공격수도 있고 중앙에 미드필더와 수비수도 있죠. 이 점 참조하셔서 조금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짰으면 좋겠는데요. 재테크 1번지 그 화요일 시간 준비한 핫 이슈 시간은 그 연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많은 활용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년에 경험생명표가 조정이 된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시청자분께 알맞는 연금 상품들을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전화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재무상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솔루션과 재테크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상욱 소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머니 시작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좀 몇 가지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그 펀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때 좀 관심 깊게 좀 방송을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상담을 했던 그 가정의 상담 사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 상담을 한 이 가정의 좀 사례를 좀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장교분으로서 지금 직책은 소령님으로 그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자녀 9살과 그 6살 아이 2명을 이루는 그 네 가정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게 된 동기는 그 제 기존 고객들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만날 때쯤 이분들의 그 몇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 사항들을 제가 사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펀드를 이어온 게 무려 기간이 5년에서 심지어 9년까지 된 펀드들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반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됐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항은 직업 군인으로서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방법을 좀 궁금해 하셨고요. 세 번째는 현재 유지 중인 보장성 보험과 군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부의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총 3번에 걸쳐서 상담을 해본 결과 이분들 자산을 지금 현재 내용에서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관사를 이용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군 관사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셨고요. 금융자산은 그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 포함해서 한 1억 3,700만 원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자산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가정은 마이너스 부채 3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부채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합산해서 순 자산을 평가를 해보면 한 1억 3,700만 원 정도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은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입장이죠. 그죠? 네, 소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죠. 일반적으로 네. 보통의 가정은 그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큰 집들이 많은데 네네네. 이 집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셔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한 이 가정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관사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직업 군인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건 집에 대한 경각심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분들에게는 관사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향후에 그 상담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7년 정도로 해서 관사가 아닌 그 이분 가정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좀 내용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정의 지금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원은 한 380만 원 정도, 물론 세후 실수령 금액을 제가 평가를 했고요. 나가는 금액들은 생활비를 포함해서 부부 용돈 해서 한 160만 원 정도의 자녀 교육비와 그다음에 뭐 저축하고 있는 각각에 대한 저축 금액, 그다음 보장성 보험과 연 비정기 지출 포함해서 한 400만 원에서 한 43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쓰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원 대비해서 지출되는 항목들이 조금 매달 초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가정의 연 비정기 수입원이 생각보다 조금 많다라는 점인데요. 총 군인의 경우 연 비정기 수입원이 명절 보너스라든지 성과급 그리고 연가보상비라든지 정군수당 등 이런 비용들이 총 합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들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각종 경조사라든지 그리고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러니까 초과가 되는 금액을 이 그 마이너스 통장과 연 비정기 수입원으로 계속 대체되는 이런 현금 흐름을 좀 유지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이제 제가 이 가정의 재무 별점을 확인해 드릴 텐데요. 소장님이 방금 제 얘기를 들어보신
것까지 해서 이 가정의 재무별점 소장님께서 몇 점 정도 주실 것 네,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60점 정도 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네. 따라 하신 건 아니죠? 제가 이 가정의 재무별점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한 60점 정도를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 가정을 상담하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한 80점 정도로 주고 싶었었는데 다만 왜 60점으로 드렸냐면 소비 지출을 대부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셨고 구태여 그 쓰지 않아도 될 그 마이너스 통장을 좀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점에서 제가 60점 정도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서 제가 저 또한 많은 부분을 느꼈고 특히나 그 배우자분,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 제가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셨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연 비정기 수입원의 관리를 좀 잘 하셨다면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자를 받는 상태에서 이 자금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초과되는 지출 금액, 뭐 여러 가지 금액들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 비정기 수입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시 마이너스 통장에 채워놓고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이 좀 반복됐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 가정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였던 건 투자 상품의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적립펀드도 꾸준히 하셨고 투자도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요 상황 정말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방법을 뒤쪽에서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장성 보험의 중복된 내역과 기본 계약을 제외하고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료로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 가정의 그 상담을 통해서 변경 전 현금 흐름과 변경 후 현금 흐름을 제가 각각 비교를 좀 해드려 봤는데요.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월 생활비를 포함한 고정 지출을 딱 15만 원 정도 줄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부께서 흔쾌히 응해 주셨고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것들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날 일만 남아 있죠. 그죠?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유지를 시켰고 특히 한 점은 보장성 보험을 한 9만 원 정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줄인 금액과 보장성 보험에서 줄인 금액을 최소 뭐 다만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추가 좀 저축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담 후에 월 이 가정의 포트폴리오도 각각 이렇게 좀 변동을 시켰는데요. 크게 변동된 건 뭐 요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약 저축을 가족마다 그 다 가입을 해서 매월 한 16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요. 물론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주된 수입원이 그 남편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2만 원씩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남편분에게 그 최소의 금액을 좀 다 몰아갈 수 있게 해서 적정한 금액 한 10만 원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군인공제는 지금까지 이어온 기간 대비해서 향후 7년 정도 후에 그 주택 마련을 해야 하는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드렸고 적립펀드 20만 원 유지했던 것들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그 괜찮은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제가 변경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노후에 대한 준비, 군인연금 외에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그 변액 유니버셜 저축 보험을 통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분들의 그 투자 상품들을 어떻게 좀
변경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원칙에선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먼저 개선시키는 것을 중점을 뒀습니다. 가정의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비상예비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던 걸 CMA에 내 재산 50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통장과 그 다음 앞으로 갚아야 할 신용카드 결제 금액 합산해서 500만 원을 먼저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서 현금 흐름을 개선을 시켰고요. 나머지 좀 안전하게 1년 단위의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스탁 예금이라는 그 예금보다 한 1% 정도 높은 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A 플러스 등급의 회사채 채권을 한 3천만 원 정도 할당을 해서 좀 안전하게 자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었고요. 자녀 펀드들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이나 조금 안 좋은 펀드들에서 괜찮은 펀드별로 좀 몇 가지로 좀 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부부의 이 자금들은 이 두 가지 정도의 자금으로 좀 보낸 나머지 부분을 좀 다시 배분을 해서 총 투자자산 평가 금액 9,500만 원 정도를 동일하게 재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펀드를 하기에 앞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몇 가지 원칙을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국내에 판매되는 펀드가 무려 10,0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00가지가 넘는 펀드가 과연 어떤 게 좋은 펀드고 어떤 펀드를 해야지 좋을까? 시청자분 입장에선 사실 선택하기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긴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짧게나마 몇 가지 쉬운 부분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펀드가 조금 전 그 상담을 도와드렸던 가정의 대부분 그 투자 자산에 묶여 있는 펀드였습니다. 투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하더라도 그 각 지역이나 아니면 시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성향별로 분산을 좀 하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그냥 좋은 펀드 하나에 거의 모든 자산들을 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요. 이 펀드를 보면 제가 운영회사 방송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지만 보시죠. 5년 수익률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사실 이 기간 동안의 수익을 못했다, 5년에서 9년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났다라는 점은 정말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만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시청자분 입장에서 누군가로부터 펀드를 추천을 받는다면요. 딱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펀드의 등급을 보십시오. 등급. 태극마크 1개와 2개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펀드는 지금 5개이죠. 그죠? 3년, 5년 평가 등급이 총 5개입니다. 당연히 태극마크 1개짜리보다 3개짜리가 좋을 것이고 3개짜리보다 5개짜리가 좋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 태극마크의 숫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이 펀드의 설정일을 보시는 겁니다. 아펀드와 비교를 해보면 아펀드도 2003년도에 설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평가 등급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 평가 등급을 보시는 이유는 3년 이상의 펀드들 중에 이 태극마크 3년, 5년 평가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 3년 미만의 펀드들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이 펀드의 운영 금액과 아울러 이 펀드에 투자할 때 공짜로 이 펀드를 운영시켜 주지 않겠죠. 수수료를 차감을 해 나가는데요. 이 수수료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펀드의 성향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숫자에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펀드를 추천을 받으셨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신다 하더라도 그 펀드는 내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 펀드라 하더라도 이건 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요 태극마크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 설정일과 그 운영 그 금액, 이 사이즈를 한꺼번에 좀 같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펀드의 수수료들,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점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의 좀 그 상담 총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고 있던 이 비상예비 자금을 CMA에 좀 그 적정한 금액을 설정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재무 구조를 좀 변경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 비정기 수입원 대비해서 제가 50% 룰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급여 외에 받는 보너스 등 이런 것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한 가지 고려해 보시면 그런 보너스 들어오기 전 달에 아마 조금 더 지출을 늘리실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금액 중 딱 50%만 이 비상예비 자금 계좌에 좀 넣어놓는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 관리 지금보다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좀 내용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적어는 놨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용카드에서 좀 체크카드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의 담보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실손의료비의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정액 납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그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 가정의 상담 사례를 좀 제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어떤가요? 네, 역시나 뭐 이번 상담 사례도 아주 속 시원하게 잘 풀어주신 듯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시거나 혹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신 재무적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1번지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재테크의 모든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재테크 방법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찾아보는 시간, 다음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저희 남영식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고요. 서울 구의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지금 저는 현재 외벌이로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임신 20주이고요. 네. 내년 4월에 출산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저축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재무 상담도 또한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뭐 우선 임신을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이 좀 많이 쌀쌀한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 하셔야 할 내용은 보장 기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태아보험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였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태아보험도 성인보험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 그 태아보험은 만기가 최대 30년까지였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재가입을 해야 하거나 하는 그런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뭐 없어야겠지만 중간에 어떤 그 질병에 걸린다든지 병력이 있으면
그 보험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100세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다만 100세까지의 보장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추가로 보험을 변경한다든지 바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듯합니다. 참고로 그 보험료는 한 6, 7만 원 선이면 해결이 될 테고요. 현재 임신 20주이시니까 22주 이전에 가입을 좀 서두르셔야 그 태아 관련 특약들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 보험과 관련된 그 답변은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저축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직 세우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재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나셨으니까 현재 시청자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라든지 평균 지출이 좀 이제는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그 남는 금액으로 저축을 하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분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혹시 해보셨다면 한 달에 자금은 한 얼마 정도 남는지 그리고 통장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잔액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최근에 제가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월 15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고요. 현재 통장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모아져 있어요. 네, 앞으로 그 해결해야 할 재무적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목돈이 좀 필요하실 텐데요. 그 월 남는 자금의 많은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셨으면 합니다. 막연히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때그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라는 뜻이고요. 내년에 4월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필요한 자금들 뭐 예를 들면 병원비라든지 출산용품비라든지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그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테고요. 여기서 유동성을 필요하는 자금들은 그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을 CMA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시고요. 예비자금이라는 게 뭔가요? 예, 예를 들면 현재 그 150만 원의 자금들을 그 적금이나 기타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매월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요. 말 그대로 이런 비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자금을 좀 확보하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예비자금은 월 그 지출의 3개월 정도 분량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월 평균 소득으로 말씀해 주신 3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그 초과 소득 같은 경우를 이쪽 그 CMA 계좌에 이체를 하시면 사용하신 자금들을 메꿀 수 있으니까는요. 항상 그 500만 원 내외의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급여 통장보다는 CMA 계좌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니까 활용해 보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현재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 시청자분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새롭게 지금은 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이니까 노후 준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의 10% 내외에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먼저 소액이라도 시작을 하시고 향후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서 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좀 돼서요. 여기까지 좀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보험도 궁금한데 그럼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잠시 후에 제가 그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전화를 다시 드려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음 전화는 그 우리 정상우 소장님이 좀 받아주시죠. 안타깝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제한적이었는데요. 그 전화 끊으신 시청자분께서는요, 방송 후에 저희한테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시청자 게시판 활용하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상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한 가지 제가 그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그 경험 생명표와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각 그 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20에서 30%가 오른다라는 내용이 벌써 기사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태아보험을 알아보신다라고 했으니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좀 올해 안에 좀 내용을 잘 만드시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죠? 예, 제가 공무원 한 15년 가량 근무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서 3년 전에 지금 집을 장만했는데요. 아, 잘하셨네요. 네. 당시 대출이 한 1억 정도 받았고 지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시죠? 네,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요. 네네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 학자금도 그렇고 월세 비용에 아이놈 용돈까지 돈이 너무 많이 아, 아시죠? 그러시군요. 또 내년에는 집 살 때 받은 대출이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네네. 제 수입으로 이게 감당이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시청자분 그 대략 소득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4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그 현재 그 자녀들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원은 대략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 학자금은 제가 공무원이니까 네네네.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그래서 그걸로 충당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학자금만 매년 한 900 이상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월세 용돈까지 한 달에 100 이상 아이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둘째 교육비까지 하면 거의 반 이상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많은 부분이네요. 한 달 벌어서 생활비 쓰고 애들 용돈에 보험료에 이자 내고 나면 뭐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아까 그 무이자로 그 매년 900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다 하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부채가 또 있으신가요? 급해가지고 얼마 전에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네네. 많은 건 아니고 한 400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현재 그 아파트를 구입하셨다 하셨는데 현재 시세 대략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한 5억 정도 거래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른 건 매달 10만 원씩 공제하는 게 있고요. 제 종신보험이랑 애들, 가족들 건강보험 이것뿐이네요. 아, 그러셨군요. 그 시청자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 대안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요점 참조하셔가지고 좀 내용을 좀 변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로 가정의 유동성 자금을 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출 금액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얼마 전에 개설을 하셨다 하시니 이 부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변경을 해보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종신보험과 가족의 그 건강보험료까지 해서 좀 다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죠? 제 종신보험이 한 22만 원 내고요. 가족들 건강보험이 한 5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네요.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분 이렇게 하시죠. 그 아쉽게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요. 일단 보험에 대한 부분은요. 현재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보험 있으시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그 사망에 대한 부분은 종신보험보다는 이제 정기보험과 가족의 전체적인 보장성에 대한 내용은 실손 의료비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마찬가지로 그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상담 이렇게 짧게나마 준비해드리는 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시청자분들께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좀 유사하게 해서 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정상욱 소장님과 제가 함께한 화요일 시간 어떠셨습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생방송 재테크 1번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